안녕하십니까. 이제 그 이재명에 대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제 그 추가 기소가 된다. 그러면 이게 그 남아있는 이재명은 이게 어떤 범죄가 있나? 이번에 기소되면 이제 이재명은 끝나는가? 그건 전혀 아니죠. 이재명은 이제 그 영원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이제 그 추가 여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이 대북 송금만 이제 빨리 한 거는 속도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쪼개서 기소하는 게 맞죠. 원래 이랬어야 돼요. 원래 이제 그 성남 FC부터 쪼개서 영장 치으면 성남에서 구속됐을 겁니다. 아마 성남에서. 그리고 이제 그 대장동부터 위례 같은 걸 할 것도 없거든요. 그냥 211억 그대로 이게 날릴 수 있잖아. 바로 한 번에. 할 거 뭐 있습니까? 재판도 지금 몇 명 없는데 정인이. 그 다음에 위정교사, 선거법 이런 게 쪼개서 했어야 되는데 병합해 준 거는 그게 특혜였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그러면 어떤 게 남아있는가? 이제 그 남아있는 여죄는 어떤 게 있는가? 옛날에 이재명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시지푸스라고 그래, 시지푸스. 자기 스스로 그만했어요, 이재명이가. 뭐냐면 이제 우리 그 그리스 신화의 시지푸스. 이 사람은 이제 그 벌을 받아가지고 계속 힘들게 바위를 굴려서 정상까지 올려놓으면 다시 그 바위가 툭 굴러 내려옵니다. 그럼 다시 또 밀어서 억지로 힘들게 올리면 또 이게 바위가 밑으로 내려버리죠. 이렇게 무한한 형벌을 받는 이게 바로 시지푸스인데 옛날에 이재명이가 스스로 나는 내 운명은 시지푸스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때 제가 방송에서 야 이재명 네가 이게 시지푸스는 맞는데 성이 틀리잖아. 이름은 맞는데 너 성이 찌시 아니야 찌찌푸스.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으로 찌찌푸스다. 찢어버린다 할 때 찌재명 뭐 이게 형수 뭐 찢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성이 찌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찌찌푸스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남아있는 이 범죄도 아마 이게 수사가 아주 신속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게 아마 기소가 계속이 되지 않을까. 참 이게 대단합니다. 대단해. 얼마나 이게 지은 죄가 많으면 한 사람이 이 많은 죄를 다 저지른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한 사람이 이 많은 죄를 동시에 다 저지른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민주당이나 또 이게 개딸들이나 좌파들은 야 검찰 독재, 검찰이 탄압해가지고 없는 거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떠들 수 있는데 여기서 개딸들 야 너가 이게 무죄가 한 개나 놓은 거 있냐? 이재명과 너가 주인 이재명과 관련해서 무죄가 놓은 게 한 개라도 있냐? 법정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다 이게 유죄가 나오잖아. 유죄가 이렇게 반박해 주면 됩니다. 우리 검찰이 이재명 정도의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이재명 정도 상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 조작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뭐 북한 같은 독재 국가도 아닌데. 솔직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이 얼마나 당하고 있습니까? 민주당한테. 근데 이 와중에 지은 죄가 워낙 많으니까 기소되면 유죄가 나오고 유죄 나오지. 지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조작해서 만들어냅니까? 그럴 정도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나 검찰이 그럴 정도 힘이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이제 그 이재명에 남아있는 이제 그 쌍방울 대북 송금 다음은 뭘까? 이렇게 보면요. 가장 이제 그 빨리 된 게 버카죠, 버카. 이거는 이제 그 엄청난 수사가 진행돼 가지고 이것도 이게 마무리인데 재판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따로 기소하는 게 맞죠. 버카가요. 그냥 이게 1, 2천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제 그 배소연의 월급 자체가 3억 가까이 되는 월급 자체가 이제 배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으로서 일한 적이 전혀 없잖아요. 오로지 이재명 재산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김혜경의 수행만 했던 자가 배소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소연의 월급 자체를 국가에서 줄 이유가 없죠, 공무원. 따라서 이제 그 자체가 배임이다. 3억. 그다음에 관용차 이것도 크죠. 관용차를 이게 그 허위로 일지를 기재해서 그냥 자기 집에 씌워놨고 부인이 타고 다녔잖아요, 김혜경이가. 이거야말로 그
5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5천만 원 관용차. 이거는 이제 허위 일지를 기재한 거는 공문서 허위 작성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과외를 갖다가 무슨 2천만 원치를 업무 추진비 현금으로 아마 이게 그 깡을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과외를 이게 그냥 업무 추진비로 다 이게 개인적으로 사모은 거 있잖아요. 뭐 아버지 제사 때도 다 가져갔더만 과외도 이게 2천만 원 현금이 있죠.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또 버카 가지고 뭐 샴푸도 사고 초밥 사고 샌드위치 사고 쓴 거 있잖아요. 이게 또 2천만 원이에요. 이거만 해도 이게 3억 9천이다. 근데 더 있을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알려진 게 3억 9천이다. 이 버카는 조만간 이게 기소하지 않을까. 김혜경하고 배소연도 같이 기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게 첫째 하나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조사는 끝났는데 이거는 뭐 이번에 쌍방울 대북 송금에 같이 붙여도 되는데 쌍방울 김성태하고 문제거든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니까 쪼개기 후원금이에요. 쪼개기 후원금. 이 범죄 자체는 큰 죄입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 이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이재명이가 경선에 나가는데 첫날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기선 제압한다. 그래서 아예 그냥 김성태 쌍방울에서 이제 그 10명 해가지고 10몇 명 해가지고 이제 그 1인당 1,000만 원씩 대선이니까 그냥 1억 5천을 하루에 줘버렸잖아요. 이거는 그냥 뇌물 아니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맞잖아요. 쪼개기 후원금 한 사람한테 1억 5천 받으면 이게 명백한 불법 뇌물 자금, 뇌물이나 정치자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쪼개기 후원금을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이재명 측에서 전화했죠? 고맙다. 하루에 1억 5천 모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재명 측에서 전화 왔다. 이런 이제 진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1,000만 원씩 낸 사람 이름 보면 저도 다 아는데 뭐 이게 쌍방울 대표나 또는 이제 임원들 이름 대충 다 신문에 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재명 측에서 그 사람들 모를까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 1,000만 원씩 내는데 누군지 파악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아마 이게 여의도 국회의원들 뭐 민주당 의원들 물어보세요. 야, 너 1,000만 원 내는 사람 있냐? 1,000만 원 내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너 그냥 지나가냐? 1,000만 원 정도 내면 이게 특별 관리하죠. 전화해서 이게 누군지 특별 관리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죠. 이걸 이게 몰랐다? 몰랐다 이런 변명은 안 통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쪼개기 후원금도 상당히 큰 죄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바로 이제 우리 강백신 차장검사가 성남지청에 갔다 했잖아요. 강백신 성남지청의 차장검사. 그 다음에 그 서정식 성남지청장. 성남지청도 이제 큰 일을 낼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성남법원하고 지청 한번 가본 일이 있어서 성남지청도 이재명 수사가 아주 활발하고 다 마치고 출경 명령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비행기가 이제 다 이륙할 준비를 끝내고 관제탑에서 비행기 몇 번 출발 이러면 비행기가 뜨잖아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를 끝내고 총장의 명령만 대기 중에 있죠. 성남지청에 남아있는 게 바로 정자동 판교의 힐튼 호텔. 정자동 판교 힐튼 호텔. 이거는 이제 5단계를 올려버린 거죠. 5단계를. 원래 이게 유원지 넙입니다. 넙. 와, 이걸 완전히 자연 녹지잖아. 근데 백현동은 4단계 올려서 일반 주거시설 4단계 올렸죠. 근데 정자동은 5단계 올려서 상업시설, 호텔입니다. 상업시설로 만들어줬다. 5단계. 이거는 엄청난 특혜죠. 있을 수 없는 특혜입니다. 그것도 이게 외국계 기업입니까? 캐나다 국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남영자인지 남명자. 우리나라 사람에게 돈 4억 투자한 걸로 꾸며가지고 외국인 기업으로 바꿔가지고 대부율을 1%, 1.5%게 아주 저리로 그냥 공짜로 주다시피 한 거지. 이게 이제 큰일 났습니다. 거기에 안태준이나 안태준, 지금 국회의원 됐더라고요. 광주에 국회의원 됐잖아요. 안태준. 그것도 핵심 관계자고요. 그 다음에 황승택. 이런 자들이 다 수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다 우리 정지상하고 절친 아닙니까? 이재명하고. 이재명의 최측근 아닙니까? 다. 이게 큽니다. 백현동보다 큰 사건이에요. 제가 보기에 훨씬. 이게 세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것도 거의 택배사까지 해가 2,402호. 바로 GH
합숙소죠. 2402호. 이재명이 바로 앞집. 거기에 누가 사는지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누가 사는지 몰랐다 말이 돼요? 거기에 김세화 부부, 다 이게 캐나다까지 연수까지 다 갔는데 누가 사는지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배소연이가 부동산에 내놨자마자 GH 가져갔잖아. 리틀 이재명, 이현욱 부인까지 걸어올렸잖아. 부인까지 옛날 공천 못 받아가 이현욱 영장까지 옛날에 이현욱 청구했었잖아. 경찰이요. 그러면 이거 영장까지 청구한 사건을 그냥 끝냅니까? 이현욱 그다음에 이거 이재명 이거 배임입니다. 배임. 기숙사 직원들 숙소로 쓴다 해놓고 선거 사무실로 썼다. 거기에 초밥이나 샌드위치, 김밥이 들어갔죠. 요거는 이게 뭐가 배달됐을까? 택배사까지 압수수색됐다. 아마 이것도 기소 불가피하다. 이렇게 네 번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대미는 이제 바로 배소연의 80억이라 했잖아요. 이건 제가 자세하게 분석했죠. 배소연이가 2010년에 성남시장 선거 끝난 날 현금으로만 대출 없이 9억 5천 가지고 송파구에 아파트를 샀다. 야,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네. 대출도 없이. 경리가, 변호사 경리가. 그 이후에 공무원 월급이 7급인데 2010년이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기에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2014년에는 또 이게 성남시 재선할 때죠. 그때는 이제 수원의 법원 앞에 그때는 쌌는데 지금 이게 법원이 완전히 황금 완전히 엄청나게 노른자이 대단하게 땅값이 올랐습니다. 법원 근처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미리 딱 하나 로펌할 만한 건물 하나 지나면 좋죠. 앞으로 이게 땅값도 엄청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게 배소연이가 변호사 할까요? 이재명이가 대표를 할까요? 아마 이게 그 건물 4층짜리 이것도 이게 자금 추적 중에 있다. 이것도 이게 엄청난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이런 식으로 뭐 그 외에도 고소 고발된 거는 상당히 있는데요.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드리보면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이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제 남은 또 추가 여죄가 엄청나다. 그게 바로 이제 이거 수원의 버카, 그 다음에 쪼개기 후원금, 그 다음에 이거 성남지청의 세 가지. 바로 이제 이거 정자동 힐튼 호텔, 그리고 이제 이거 2402호 JH 합숙소, 그 다음에 이거 배소연의 80억. 앞으로 이게 찌찌푸스 운명은 또 이게 하나 벗어나면 또 바위가 내려오고 또 이게 억지로 올리나면 바위가 내려오고 이런 식의 끝없는 굴레, 끝없는 이게 그 저주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빨리 항복해야지. 지금 이게 끝까지 버티면서 어떻게든 뭐 3중 방어, 4중 방어 하는데 야 그게 방어가 되나? 예를 들어 그 갑옷만 여러 벌 입으면 이게 서지도 못한다. 서 있지도 걸을 수도 없고 갑옷만 10벌 뭐 이게 100벌 입으면 뭐 방탄이 다 되나? 갑옷 입으면 이게 못 잡아? 그냥 위에서 이게 뭐 목을 벨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밀어가지고 이게 물에 빠뜨려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얼마든지 방법이 있잖아. 갑옷만 입고 뚱뚱하게 갑옷만 많이 입고 있으면 이게 방탄이 되냐고. 그렇게 검찰의 칼날이 허술한 게 아니죠. 허술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저는 끝까지 완전히 이재명이 철저하게 자기 죄를 받고 자기 죄를 응분의 대를 받고 그 다음에 정계는 당연히 퇴출되는 거죠. 뭐 처벌 못 놓으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끝까지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아차하면 또 이게 더해서 방탄으로 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기상천외한. 끝까지 최후의 그 순간까지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반드시 이재명이가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길에 제가 이게 그래도 법조인 아닙니까? 뭐 제가 이제 그 어떤 게 또 걱정하는 것도 많아요. 너 그렇게 이재명 계속 공개하다가 뭐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아이고 뭐 저는 이게 뭐 제가 개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개딸들에게 뭐 겁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끝까지 저희는요 항상 그 불법이 아니냐. 우리는 정의의 칼로 우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부 처리하는 거니까 전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재명이 응분의 하늘의 벌이죠. 하늘에 죄를 진 사람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재명이는 하늘에 죄를 진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빠져나가거나 빌 데가 없단 말이죠. 반드시 응분의 벌, 천벌, 하늘의 벌을 받도록 제가 끝까지 감시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